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맘 클럽은요, 리더님들의 성장을 위해서 건강, 매력, 그리고 경제까지 이렇게 다양한 강의로 2021년 1월부터 매월 리더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월 둘째 주에는 온라인과 그리고 현장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함께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유대인의 건강한 자본과 라이프 스타일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 부자 만드는 경제 이야기라는 강의 같이 들어보실 텐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영맘 리더님들의 경제 자산을 잘 쌓으실 수 있도록 늘 고민하신 분이시죠. 이미 부사장님을 모시고 한국 아메이의 가치 제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애 부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님. 자, 오늘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정말 그동안 우리 엄마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죠. 1964년 이후에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유일하게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엄마들이 있었고, 또 단편적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961년도에 우리가 수출품을 봤더니요, 그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돼지털이 있었어요. 그게 2000년도에는 보세요, 반도체가 있죠.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격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가 고민이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모방형 인재로서도 충분히 이런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미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2050년도를 골드만삭스에서 예측했는데 대한민국이 통일 후에 미국 다음으로 제2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라는 발표를 내놨어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많은 격동의 시대를 우리 여기 계신 리더님과 자녀분들이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는 우리가 제2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없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모방형 인재에서 이제는 창조적 인재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엄마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들을 저희가 새삼 지각하면서 이런 밀레니얼 또 영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메이의 어떤 가치 제안을 작년 9월에 발표를 했죠. 이 아메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and Healthier Lives를 우리가 이제 비전으로 내세우고, 그렇다 그러면 아메이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건 바로 건강 자산, 매력 자산, 경제 자산이었어요. 건강 자산, 매력 자산, 경제 자산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창조적 인재형으로 나아가서 미래의 우리 주인공이 되는데 꼭 필요한 본질적인 가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아메이에서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기서 조금 리드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이 사회 운동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건강 자산이야 뭐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건강 이름은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 자산을 아메이만큼 잘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뉴트릴라이트,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비타민 미네랄 회사인 거 여러분 아시고, 또 뉴트릴라이트의 역사는 비타민의 역사하고 같다는 거 아시고, 또 식물 영양소를 우리만큼 정말 연구를 한 곳이 없었죠. 또 한국만 하더라도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을 만들었고, 또 우리나라의 아이들 건강에 아무도 관심 없었을 때, IQ만 외쳤을 때 뉴트릴라이트가 본사하고 같이, 또 한국 식품영양학회하고 같이 이 IQ, EQ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 건강을 필요해서 NQ도 중요하다라고서 NQ를 만들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학교에 보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들을 통해서 건강 지킴이 프로그램으로 우리 확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 장관상도 타고, 또 외국인 회사는 최초로 이런 운동들을 하는 거에 감사하다는 감사패도 우리가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건강에 있어서는 리드를 해나가고, 더 나아가서 식물 영양소와
또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제2의 게놈이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융합된 퍼스널라이즈드 웰리스의 시장을 또 열었고, 이것들을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25센트라이드를 출시해서 메타버스 상에서도 우리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누트리션, 시드 투 프로덕트까지의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 제품 하나에 보면은 이 추적해서 우리가 벌스 서티피케이트이 있을 정도로, 이 씨앗에 벌스 서티피케이트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모든 그 시스템이 갖춰진 데는 아마 우리밖에 없는 거 우리 리더님들 잘 아시죠? 건강은 이렇게 자산에 대해서 만들고, 또 매력 자산은 우리 리더님들 항상 아메이는 어떤 회사예요 했을 때 교육 사업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실 정도로 우리 리더님들 참 공부를 많이 하세요. 매력 자산은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을 매력 자산이라고 이름 붙였고, 매력 자산에서는 내적 매력과 외적 매력의 개발 포인트들을 만들어서 우리 리더님들께 이런 매력 자산을 확산시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경제 자산인데,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죠? 정말 그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브랜드 스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좋은 제품을 쓰면서 이제 소득 구조를 만들고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소득을 가지고 계시고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고 구조를 가지고 계시다 할지라도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득의 차이는 빈부의 차이와 같지 않았어요. 똑같은 소득, 아메이를 통해서 똑같은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라이프의 스타일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경제자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우리 비즈니스로 소득을 만드시는 것들을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 복리로 우리 리더님들께서 이 부자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우리 사장님의 경험이 컸어요. 사장님이 본사 글로벌 CMO로 5년 반 계신 동안에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는데, 그 직원분 중에 데보라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은퇴를 할 즈음 됐는데, 은퇴를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도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너는 은퇴하는데 뭐 이렇게 기분이 좋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은퇴 준비가 다 돼 있어. 사실은 은퇴 준비 다 돼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개인적인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너무 궁금하고 친하기도 해서 얼마나 돼 있는데 했더니 2 밀리언 이랬더니 아니 7 밀리언. 그 소리를 듣고 사장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어떻게 사장님보다 월급도 훨씬 적은 이 친구가 7 밀리언을 모을 수가 있지? 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월급 받으면 일정 부분을 떼어놓고 그것들을 펀드로 연금으로 이제 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지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민국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고, 사장님도 익숙하지 않으셨어요. 주식하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펀드하면 큰일 나는 줄 알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물어봤대요. 너는 어떻게 하니? 했더니 사장님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은퇴를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함에 따라서 야 우리나라도 그럼 빠르게 변할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부터 부자 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분을 우리가 좀 모셔서 강의를 좀 들으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가 존리 대표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존리 대표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우리 유대인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도 부자 되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 조금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겠냐고 여쭤봤고, 존리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운동화라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하고 참 잘 맞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에 통계청 자료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일생을 통해서 이 소득과 또 이 지출을 봤더니 실제로 20세까지는 이렇게 적자 인생이었더라고요. 근데 다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보니까 사실 사교육비에 많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흑자 기간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거의 20세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가 평균적인 이 흑자
기간이었고 나머지는 또 적자였어요. 이게 통계청 자료인데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의 이 자산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적자를 줄여서 적자를 조금 더 복리화시켜서 그리고 우리가 노후도 이것들을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격동의 시대를 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나서서 정말 경제 공부를 하고 우리 아이들도 경제 공부를 시켜서 우리 부자 되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취지는요.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처럼 건강한 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아메이 플랫폼을 통해서 실현 가능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메이를 통해 유대인의 건강한 자본가를 이루고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을 소비자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혹은 이거 뭐 주식하라는 얘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자 되는 습관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를 공부하고 그렇다 그러면 존니 대표님 말씀하실 텐데 이것도 경제 피트니스라고 하더라고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근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제 피트니스의 근육들을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부자 되는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고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귀한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존니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반가운 게요. 여기 다 어머니들이시죠? 네, 특별히 제가 너무 신경을 쓰게 되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에서 온 지 지금 7년, 8년째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하는 일은 우리 아이들 부자 만들자.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7년 동안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사갖고 우리 아이들 부자 만들기 하고 있는데 마침 아메이에서 연락이 오셔서 우리 같이 하자. 아메이 플랫폼을 가지고 같이 하자.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처음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 부자 만들자, 자본가를 만들자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처음에 유튜브를 찍었어요.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하게 하자. 그랬더니 악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공부 못해야 부자가 된다.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공부 잘할 필요 없다. 애가 공부 너무 하려고 그러면 책을 뺏어라. 여러분들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자녀들 부자 만들고 싶으세요? 나는 싫다. 우리 애 부자 만드는 건 무조건 싫다. 우리 애는 가난해야 된다. 그런 사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부자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부자가 된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연구해 봐야 되죠. 저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됐을까? 저 사람은 왜 가난하지? 한 번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 부자가 된 사람들 보니까 미국에 유태인들인 거예요. 유태인이요. 대부분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됐을까? 몇 가지 결정적인 게 있어요. 처음에 뭐냐면 아이들한테 돈을 가르쳐요. 돈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돈을 다스려라. 그리고 돈을 버는 이유가 부자가 되라. 무조건 부자가 되라. 대신에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그렇게 철저히 가르칩니다. 한국은 어떻게 가르치죠? 한국은 엄마가 아이들한테 돈에 대해서 뭘 가르쳐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공부나 해. 그러죠? 최악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한없이 해줄 거로 생각해요. 또 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무슨 짓을 해도 해줄게. 그래 아이들은요, 엄마가 엄청나게 부자인지 착각하래요. 현실적이 없죠. 근데 유태인은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민족도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 최악의 교육이죠. 하루라도 일찍 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왜 유태인은 부자가 됐을까? 일찍 시작해요. 일찍. 그게 결정적이에요.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제부터는 네가 경제 독립을 해야 된다. 13살부터 투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가져오는 게 물건을 가져오지 않고 뭘 갖고 와요? 성경책을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시계를 갖고 와요. 시계. 신기하죠? 시계 가져오는 이유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아라 합니다. 세 번째 뭘 갖고 올까요? 돈을 갖고 와요. 물건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돈으로 돈을 일시켜라. 그래서 이걸로 투자를 해라. 하는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유태인은 누가 교육을 할까요? 엄마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질문.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의 유태인의 인구가 2%가 안 돼요. 근데 20%의 자산을 갖고 있어요. 굉장하죠? 미국에 가면 전부 유태인, 건물 이름도 유태인.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죠? 어렸을 때부터 돈을 일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일하게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골드만삭스, 모간 스탠리, JP 모간 전부 미국의 증권회사가 이름이 뭐죠? 유태인 이름이에요. 제가 일하던 회사가 라자드라는 회사인데 거기는 아주 골수분자 유태인 회사예요. 유태인은 왜 저렇게 똑똑할까? 왜 이렇게 부자가 될까? 몇 가지. 일찍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엄마가 교육하는 거. 한국은 몇 살 때부터 시작하죠? 네? 60세부터 시작해, 60세. 은퇴하고 나서, 내가 왜 돈이 왜 없지? 아이고, 나 큰일 났네. 난 찾아옵니다.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속으로는 늦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지금부터 하세요. 근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13살부터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몇 살부터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답이 또 12살 이래. 아예. 1살부터 해야죠. 1살부터 해야죠. 그럼 대한민국은 엄청난 나라가 되죠. 그 다음에 유태인은 엄마가 교육하는데 한국은 누가 교육하죠? 그렇죠. 하청을 주죠. 하청. 엄마가 교육 안 합니다. 하청을 줘요. 학원에다가. 그럼 그 아이가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그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면서 어디 가야 돼요? 학원에 가야죠.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얘기해야지.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 돈으로 뭐를 해야 돼요? 학원비 보내는 돈으로 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 계좌를 여세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 자녀들 서울대 못 가요. 꿈 깨세요. 서울대 못 갑니다. 근데 가는 순간 또 뭐가 있을까요? 가는 순간 부자는 안 돼요. 서울대 나오는 사람은 부자 되기 힘들어요. 왜 그렇죠? 공부 잘한 걸 버릴 수가 없어요. 유태인은 뭐라고 교육하냐면요. 절대로 공부 잘하라고 안 해요. 유태인은 쉽게 해서 유태인 교육은 뭐냐면 아이들을 운동장 가운데다 놓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고 싶은 데 가라. 그러니까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다 부자가 돼요.
한국은 줄을 딱 세워갖고 한쪽으로 달리게 하죠.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게 하죠. 그래서 시험을 만들고 그 시험에 떨어진 애들은 좌절하게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정관념이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죠? 우리 아이들은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가정주부들한테 사교육 끊어라 제발. 선행학습 최악의 교육이다. 근데 못 지켜요. 왜냐? 공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혹시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공부 못하는 거는요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애가 어떤 걸 가르치게 되냐면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 다음에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창의성. 창의성은 어디서 나와요? 많이 놀아야 돼요. 그리고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랑 얘기해서 행복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에 강연을 많이 초대받아서 가는데요. 제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온 다음에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너 오늘부터 엄마 말 듣지 마. 아이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나를 학원 가라고 그러지, 이거 배우라고 이거 배우라고 그러지. 근데 내가 못하면 엄마한테 미안하고. 제가 중학교도 가고요 고등학교도 갑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과학고등학교, 외고 그런 데 많이 초대를 받아요. 정말로 제가 느끼는 거는 지극히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지극히 잘못된 교육을 받은 겁니다. 부자가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잘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또 성격이 별로 안 좋아. 그거 아시죠? 갑질을 합니다 엄마한테.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성격이 좋아요. 미안하거든 엄마한테. 그러니까 막 설거지도 하려고 그러고 합니다. 그런 애를 길러야 돼요. 대신에 부자가 되면 되죠. 부자가 되면 돼요.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변호사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돈 있으면 다 변호사 사면 됩니다. 진짜 부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 사면 되지. 의사 사면 되지. 왜 내가 의사가 돼야 돼? 내가 왜 변호사가 돼야 돼? 그죠? 우리나라 교육이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되겠다.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라. 그렇게 가르치죠?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가난하게 되는 길이에요? 100% 가난하게 되는 길이에요. 100% 가난합니다. 부자는 누굴까? 저도요 공부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퇴를 했어요.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이건 부자 되는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퇴했어요. 근데 너무 잘한 거예요. 몇십 년이 흘러서 보니까 자퇴 안 한 친구들 다 가난해요. 다 가난합니다. 저는 미국에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배운 거예요. 특히 유태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야,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구나. 빨리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근데 한국에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왜? 용기가 없어요. 왜냐면 엄마도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 엄마도 가난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금융문맹이라고 합니다. 금융문맹에 걸리는 사람은 대대로 가난해진다. 여러분들은 대대로 부자가 돼야 되죠? 대대로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옆집하고 달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원 끊고요. 옆집 엄마를 한 6개월만 만나지 마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하고 유태인 엄마처럼. 그리고 옆집 엄마 만나서 쓸데없이 또 커피숍 가지 말고 아이랑 같이 도서관도 가고 아이하고 아이가 뭐가 불편한지 아이가 뭐가 원하는지 유태인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경제 독립으로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스펀지예요. 스펀지. 막 빨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엄마에 대해서 무지하게 다른 걸 느낄 거예요. 아이들은. 야, 우리 엄마는 이렇게 틀리지? 다른 엄마들은 전부 학원 가라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노를 해.
잠잘해.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한 걸로 끝나고 스포츠하고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림 그리고 잠을 많이 자고 그러면요 그 아이가 부자 되지 말라고 해도 부자가 됩니다. 대신에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자본가가 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본가가 되라 유태인처럼. 그러면 여러분 아이는요 가난하게 되고 싶어도 가난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어떤 젊은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대표님 영상을 보고 자기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엄마한테 엄마는 학원비 얼마큼 써요? 80만 원 쓴대요 한 달에. 그 돈을 나한테 주세요. 내가 주식에 투자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엄마가 기특해서 그렇게 해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5년 동안 투자했더니 잘한 것 같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래서 1억 2천이 됐대요. 그래서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우리 회사에 와라. 그래서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대단한 친구예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확고해요. 자기 친구들, 자기 친구 엄마들 도대체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올렸죠. 그 아이의 스토리에 대해서. 악플이 99.9%. 말도 안 돼. 한국은 그거 아니야. 한국은 저렇게 하면 망해. 그 부정적인 마인드가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한국은 그런 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포 마케팅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를 부자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부자로 만드는 게 어떻게 될까? 유태에 있는 부자는요 무지막지하게 부자예요. 무지막지하게 부자예요. 적당히 부자가 아닙니다. 조 단위의 부자예요. 다 뭐 1,000억, 2,000억은 다 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찍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공부 잘하라는 걸 끊으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하죠. 정말 그게 가능할까? 그 위험을 즐겨야 돼요.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죠. 꼴찌하면 막 춤춰야 되지. 그 정도 각오를 해야 돼요. 대신에 우리 애가 행복하면 되죠. 행복한 부자가 되면 되죠. 한국은 이런 얘기 안 하죠. 대부분 안 합니다. 일본도 안 하죠. 일본 망하고 있죠.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죠.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하세요. 아이들하고.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아이를 무시하죠. 6살짜리 아이를 무시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격체입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강연을 갔는데 그 존이라는 아저씨가 이상한 얘기 하더라.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한번 심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가 얘기할 겁니다. 엄마 난 공부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엄마 난 공부가 너무 싫어. 학원 너무 가기 싫어. 끊어야 돼요. 절대로 끊어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요. 몇 년 전이 벌써 몇 년 됐네요. 부산에 가서 가정주부한테 이렇게 강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저를 엄청나게 째려보는 거예요. 뚜렷하게 째려보면서 아주 저를 막 잡아먹을 듯이 들어. 그래서 내가 시선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지? 근데 그분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나올 때마다 그 남편하고 싸운 거예요. 남편이 뭐냐면 야 학원비를 너무 많이 낸다.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학원비 썼다가 우리 노후 준비 못 하잖아. 그랬더니 이 와이프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어떡하려고. 옆집은 사교육비로 100만 원 쓰는데 우리 200만 원 써야지. 또 우리 애가 별로 머리도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더 써야지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같은 똑같은 강연을 했죠. 공부 못해야 된다 부자가 되려면. 그럼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째려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봤대요.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사교육비를 200만 원씩 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 남편이 나는 그 양반이 얘기한 게 100% 동의해. 왜냐면 내 친구 중에서 부자는 보니까 전부 학교 다니면서 담배 피는 애들이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대학 교수인데 돈 되게 못 벌어. 그리고 맨날 은행원 됐어. 근데 뭐 괜히 쫀쫀해. 돈 낼 때 되면 도망가. 근데 진짜 부자들은 그 공부 못했던 애들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넌 어떻게 생각하지? 그랬더니 아들이 정답. 아들이 엄마 나 학원 가면 어차피 자. 정확하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잠 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시간을 많이 쓴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들은 학원에 보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게 최악인 거예요. 그 돈으로 어떻게 돼요? 그 돈으로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게 결정적으로 아이를 부자로 만드는 겁니다. 유태인이 부자가 되는 이유가 그 간단한 비결이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학원 다니는 나라. 공부를 강조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유일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한국은 다 금융 문맹이죠. 그래서 전부 월급쟁이를 시켜요. 전부 공무원 하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다 전부 시험을 보잖아요. 공무원 시험. 최악의 교육이죠.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노량진에서 그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걸 할까? 왜 저걸 하지? 그랬더니 물어봤죠. 왜 그렇게 구급 공무원을 하려고 그러니? 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원해요. 그래요. 엄마가 왜 원하지? 안정되잖아요. 그래요. 세상에 공무원은 안정됐다고 얘기하는 건 처음 들어봐요. 안정되게 가난합니다.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죠. 왜 그거를 엄마들은 아이한테 하라 그럴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미국은 공무원 하라 그러면요, 욕했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은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정말로 할 게 없을 때 공무원을 해요. 한국은 거꾸로죠.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도 부자 되고 싶다고 했죠. 근데 왜 제가 어떤 강연을 갔더니 이렇게 똑같이 강연을 갔는데 어떤 한 연세 드시는 그 분이 저를 엄청나게 욕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자기 남편도 공무원, 자기 세 딸도 공무원, 사위 3명 다 공무원, 동네에서 난리가 났대요. 진짜 엄청난 집안이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거기다 공무원 절대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막 질문을 저를 욕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죄송하다. 근데요, 아마 돈에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잘리진 않겠죠. 여러분들 자녀가 그걸 원하세요? 전혀 원하지 않죠. 은퇴했을 때 적어도 몇십억 원 있어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은 몇십억 원 있어야 되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 말만 들으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메이에 속한 분들이 야, 저 사람들은 틀리다. 다 부자가 돼 있네. 그거를 제가 샘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갖고 있는 지극히 잘못된 경제 지식, 잘못된 문화, 이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한국처럼 잘 될 수 있는 나라가 없는데 왜 한국은 다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됐어요. 이미 선진국이 됐는데 여러분 개인들의 라이프는 그렇게 부자 없죠? 부자가 별로 없죠. 여러분들이요 60에 은퇴하게 되면 미니멈 20-30억 원이 있어야 돼요. 미니멈 20-30억 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절대로.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고
다 망해요. 가난이 상속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부자의 마인드는 뭘까요? 유태인 같은 마인드예요. 유태인 같은 마인드. 그래서 유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일찍 시작하고 지금부터는 남하고 달라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자본가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경제 독립, 우리 아이들, 나, 손자 다 같이 부자가 되자. 그게 라이프 스타일인 겁니다. 심각하죠. 근데 알면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알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제 독립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금융을 이해해야 돼. 금융이 뭐예요? 우리가 피트니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뛰고 체육관 가서 매일매일 하죠. 이걸로 파이낸셜 피트니스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똑같아요. 파이낸셜 피트니스. 뭐냐? 매일매일 내가 부자가 되는 거를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갑자기 부자 안 되죠. 여러분들 몸이 건강하려고 오늘부터 내 운동할 거야. 20시간 뛰는 거예요. 죽죠? 바보죠?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부자 안 됩니다. 매일매일 부자가 되는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복리의 마법입니다. 복리의 마법. 그리고 여러분들은 젊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는 더 어리죠? 10살, 15살, 5살.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게 다 갖춘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액션에 옮기지 못했거나 아니면 액션을 옮기려고 했는데 또 옆집 엄마의 얘기를 듣고 또 확 바뀌거나 그래서 옆집 엄마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 가서요 단호하게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얘기해야 돼요. 어떤 주부는요 내가 오늘 학원 갔어요. 당장 끊고요. 계좌 열고 아이들한테 지금부터 주식 사주세요 했더니 각오가 단단하고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 등록을 더 하고 왔대. 어머니 이것도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포 마케팅이죠. 그러면 부자가 안 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모범생이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모험생이 돼야 돼요. 모범생이 되면 절대 부자가 안 돼요. 리스크를 택하는 사람,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사람, 궁금한 게 많은 아이들, 이런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죠. 지금 한국의 교육은 전부 월급쟁이를 만들잖아요. 그건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라. 자산의 증가 속도가 노동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몇 가지 미국 만화입니다. 아이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주식에 투자하는 건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나무를 심는 거와 비슷하다. 나무가 자라면 나중에 열매를 맺을 테니까 나는 그 열매를 소유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인드를 하는 겁니다. 돈은 일하게 하는 걸 깨달은 아이죠. 가운데 우리 엄마들은 뭐라고 그랬겠죠? 야, 위험한 거 하지 마. 공무원에 안 잘려. 그거는 가운데 사람이죠. 어떤 위험을 즐기거나 위험이 나타났을 때 그걸 어떻게 풀까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교육은 그걸 피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야 아침에 9시에 가서 5시에 땡 퇴근하고 월급은 좀 작더라도 안 잘리는 게 최고야. 이제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창업하자. 친구들하고 창업하고 그걸로 큰 부자가 되고 그런 아이들이죠.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맨 오른쪽이 위에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밑에 사람은 월급쟁이들이죠. 자기가 벌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평생. 젊었을 때 30대에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 60세가 됐는데
저 밭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비참하죠. 이게 미국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바보와 현명한 사람의 차이죠. 가난하게 되는 사람은 평생 저렇게 해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한 사람. 나무를 심었을 때 벌레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는 사람. 위험을, 모험생이 돼야 되는데 모험생이 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가운데 사람이죠. 오른쪽, 자본가가 되려고 하지 않고 노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재밌죠. 부자들은요, 월급 주고 나서 그대로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도 잘 몰라요. 자기가 왜 가난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지금부터 시간에 투자해라. 공부에 투자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복리의 마법이죠. 이게 오늘 퀴즈를 내죠. 10억 주면 10억 받을래? 아니면 오늘부터 100원으로 시작해서 2배씩 100원, 200원, 400원, 800원. 그 30일 날 그 금액을 줄게. 그럼 어느 게 좋을까요? B? 괜히 B인 것 같으니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아이들한테 어느 거 좋아할래? 아이들이 B라고 그래요. 너 왜 B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한꺼번에 받으면 엄마가 뺏어간대. 그러니까 아이 엄마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애들한테 신용이 없는 거예요. 이 워런 버핏이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세요. 워런 버핏이 왜 부자가 됐는지. 누군가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일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빙고, 정확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월급 받는 그거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늙었을 때 어떻게 해요? 평생 일을 해야 돼요. 지금 한국에 보면 은퇴한 사람들이 있죠. 대기업에 다니다가 은행에 다니다가 은퇴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은퇴를 못하죠. 근데 회사에서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치킨집을 차립니다.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100% 망하죠. 평생 닭을 튀겨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튀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또 사기를 당해요.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부터 자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제가 많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요. 넷플릭스가 한 달 가입료가 10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만 원, 제가 미국에서 20년 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20년 전이에요. 만약에 가입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00원으로 넷플릭스 주식을 샀으면 한 달에 10,000원. 20년 동안 투자했으면요, 그것만 해도 2억 2천이에요. 별로 안 들래요? 한 달에 10,000원씩 투자했는데 2억 2천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22억이죠? 10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220억이죠? 우리 아이들 학원비로 이걸 사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220억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학원 보내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아니에요? 엄청 바보죠? 엄청 바보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거예요. 돈이 일한 게 아닙니다. 아이를 괴롭히는 데 쓴 거예요. 어차피 서울대 못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치동에 있는 학원이 저를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런가 나도 나중에 알았어요.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우리 학원에 가서 우리 학부모들한테 강연 좀 해달라고. 왜 그랬냐면 죄책감에 시달렸대. 얘는 안 되는 애인데 엄마만 몰래. 그래서 얘는 딴 거 시키는 게 난데 엄마만 모르니까 애를 괴롭히고 돈을 막 갖다 주는 건데 그 돈은 받기 싫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거를 금융문맹자라고 그럽니다. 문맹. 자기가 가난하게 되는 걸 몰라요.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그 돈으로 아이한테 투자했으면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럼 유태인처럼 부자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일찍 시작해라. 그리고 애들을 자본이 일하게 해라.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뭘 해야 될까요? 이 복리의 마법을 가르쳐야 되고요. 주식을 가르쳐야 돼, 주식.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가르치죠. 초등학교 때 투자 클럽이 있어요. 투자 클럽. 근데 한국에서 제가 초등학교 가서 강연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내가 제안을 해요. 한국의 최초의 초등학교 주식 투자 클럽을 만들자. 그래서 내가 코치해 주겠다, 아이들한테.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너무 좋아해요. 꼭 해주세요. 연락이 없어요, 그 다음에. 왜 연락이 없을까요? 학교 교사들이 절대 반대. 이게 너무 안타깝죠. 미국엔 유태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하고 주식에 대한 의논하고 너무 자유스러워요. 한국은 뭐냐? 하면 안 돼. 아이들은 어떻게 주식을 해. 일본은 더해요. 일본은 주식 투자하는 거를 부끄럽게 여겨요.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거는 도덕적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돼요? 계속 망하고 있죠. 한국이 유태인처럼 돼야 돼요? 일본처럼 돼야 돼요? 유태인처럼 돼야 돼요. 제가 그 부산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 어떤 여성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 일본 여자래요. 자기도 일본이 망하는 거 알고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랑 결혼했대요. 근데 일본이 망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동의 저한테 정확하게 찝으셨어요. 일본은 망합니다. 근데요, 한국은 더 빨리 망할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사교육비.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 아까운 돈을 길거리에다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러면 진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할까요?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아이를 전리품으로 하는 거야. 전리품. 우리 애 어디 다닌다. 서울대 갔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끊으세요. 교포들 중에서요. 하버드, MIT 많이 갔죠. 한국 애들. 엄마랑 사이가 거의 안 좋아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요. 엄마한테 속았다고 생각해요. 엄마의 이고를 맞춰주려고 자기가 공부했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 엄마가 원하니까 한 거예요. 그게 한국만 갖고 있는 엄마들끼리의 경쟁 때문에 애들이 엄마의 전리품을 위해서 아이들이 실행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채라고 생각하세요? 네? 부채예요. 엄청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을 자산으로 생각하면요, 계속 투자하죠. 근데 그 투자해서 그 아이들이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100% 배신하죠. 100% 배신합니다. 딸은 80% 배신해요. 아들은 200% 배신. 그래서 아들한테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아들은 옆집애라고 생각해요. 옆집애. 그냥 학교 등록금만 내주고요.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근데 그런 아이들이 효자가 돼요. 그것도 신기하죠. 근데 막 엄마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학원도 보내고 그런 아이들이 효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를 옆집 애처럼 기르면요, 애가 너무 잘 자라요. 나도 옆집 애처럼 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안 되는 아이들한테 돈을 가르쳐야 되고요.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오늘 꼭 지키세요. 사교육비 끊어야 되겠죠?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동차 팔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 올 때 자동차 갖고 오신 분 다 알아요. 네. 근데 뭐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경우 있겠죠. 근데 지하철을 타고 오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한 달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80만 원에서 90만 원 들어가요. 그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왔을 때 지금 차가 없어요. 차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직원이 태워줘요. 자기는 가난하게 되는 걸 몰라요. 나는 부자가 되는 거 알죠. 그 사람이 기름값도 내죠. 운전도 지가 하지. 나는 안에서 자기만 하면 되죠. 그 좋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 투자하고 싶기 때문에 라이프가 달라진 거예요. 이거 투자했을 경우에 내 재산이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4억이 되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컴파운드 인트레스트예요. 그때부터는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몇 년은 힘들어요. 이게 안 커지는 것 같거든요. 이거 한다고 내가 부자 될까? 절대로 안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100원으로 시작해서 2배씩 했을 때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거 있죠? 그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갖고 부자 될까? 안 그래요. 아이들 절대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0조의 돈이 사교육비에 쓰이고 있어요. 너무 아깝죠? 5년이면 100조예요, 100조. 100조라는 돈이 여러분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이 40조예요. 그러니까 2년마다 현대자동차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이를 괴롭히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창의성을 다 죽이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아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창의적인 교육을 받아요. 국영수, 학원에서 국영수 정말로 필요 없는 교육이에요. 논술 정말로 필요 없어요. 근데 학교 시스템이 바뀌지가 않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돼요. 적당히. 1등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대신에 그 돈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학원 안 가도 공부 잘하는 애는 그냥 잘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학원 가도 공부 못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공부가 싫은 거예요. 다른 걸 더 잘하는 거예요.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미술을 잘 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유태인은 전 분야의 유태인이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유태인은 절대로 공부 잘하는 얘기 안 합니다. 안 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 노벨상도 다 유태인이죠. 미술가도 유태인이죠. 코미디언도 유태인이죠. 영화감독도 유태인이죠. 배우도 유태인이죠. 신기하죠. 어렸을 때부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제가 길거리에서 찍은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 애들한테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정말 너무 놀랐어. 이거 보고 내가 여기로 보내는 학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아이를 괴롭히는 거를, 그러니까 엄마들의 트로피를 위해서 애들이 희생되는 거예요. 이런 학원은 망해야 돼요. 이게 더 끔찍하죠. 누가 더 빨리 가난하게 될까? 이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끊어야 됩니다. 이거를 백을 사는 사람들은 이 복리에 이 백을 살 돈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엄청난 돈이 돼요. 우리 와이프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결혼할 때 이 교육을 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 교육을 시켰어요. 미국에서 절대로.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당신이 명품인데 왜 사냐? 거기에 이제 맞아.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친구들 만나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받은 게. 가만히 보니까 좀 속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내 친구들 보니까 전부 샤넬백 갖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한 번도 안 사줬어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뭐라 그러냐, 복리. 그러면 맞아. 이 돈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면 나중에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사는 건 바보지 합니다. 복리예요, 복리.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더 한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걸 살려고 개들은 사람들 엄청나게 빨리 가난해져요. 그래서 한국은 10%밖에 부자가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계속 가난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깨닫지 않으면 나중에 은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이들 행복지수 세계에서 꼴찌죠. 자살률 세계 꼴찌죠. 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 그다음 사교성 있는 아이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투자를 한 친구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공부 잘했다는 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공부 잘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돈 생기면 무조건 나부터 투자해라. 돈 생기면 무조건 나부터 투자해라.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생겼다, 10만 원, 20만 원 무조건 투자하는 거예요. 암에 의해서 내가 배당을 받았다, 100만 원 받았다, 그 중에 20만 원은 무조건 투자하는 거예요. 암의 복리를 또 한 번 복리해요. 복리를 2번 하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셔야 돼요. 자본가로 기르겠죠, 아이들한테. 앞으로는. 그죠? 남 밑에서 일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일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학원 가지 말고 그 돈으로 투자하고, 그 아이가 20살, 30살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돈 가지고 창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은 창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한국은 공무원이 넘버원, 대기업이 넘버2. 그거예요. 부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자본가가 되는 건 아이들한테 창업을 가르치고요. 근데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되죠.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하면 망해요.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주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주식 투자해야 됩니다. 어떤 엄마가. 그래서요, 저는 삼성전자 한 주씩 사주고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아이가 배워야죠. 내가 이 주식이라는 거에, 내가 투자한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고, 이 창업 스토리도 알아야 되고, 이 기업의 경영진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고, 10,000가지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식 투자하게 되면. 그 아이는 막 상상의 날개가 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게 돼. 난 저렇게 해야 돼. 주식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누가 가르치느냐? 우리가 아메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우리가 주식투자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시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걸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창업국가라고 그러죠. 중국은 40%의 대학생들이 창업하겠다고 합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안 하죠. 왜 안 할까? 엄마가 못하게 합니다. 조단위의 부자, 조단위의 회사, 전 세계에서 1년에 300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이 150개, 그 다음에 반이 중국이 80개. 없어요. 한국 맨 끝자리에 있죠. 여기 없는 나라가 뭐가 있죠? 일본이 없어요. 일본은 죽은 거예요. 새로운 기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이 죽은 겁니다. 변화의 두려움이에요. 주식 투자는 누구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태인처럼. 그러니까 주식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거부감이 와요. 왜 주식 얘기하지? 주식 장사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게 아니죠. 주식은 머스트예요. 머스트입니다. 왜 머스트일까?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처음에 금액이 작겠죠. 우리 아이들. 뭐 10,000원, 20,000원으로 하는 거예요. 30,000원으로 하는 거예요. 생일 선물로 받은 거, 10만 원 받은 거 투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 생일날 이제부터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펀드를 사주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끼리도 너 생일 축하한다. 내가 10만 원. 절대로 커피 싸주지 마세요. 펀드를 싸줘야 돼요. 펀드. 커피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가난하게 되는 거잖아요. 커피 싸주지 마세요. 펀드를 싸주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그렇게 해요. 내 자본을 소비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보다도 주식이 훨씬 많이 오른다는 사실이죠. 근데 한국은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많죠. 부동산에만 해요. 80%가 부동산에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주식 투자. 지금부터 핵심이죠. 주식 투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사는 게 있고요.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접 투자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주식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있으면 퇴직연금이 있을 겁니다. 그 퇴직연금으로 주식 투자해야 돼요. 그걸 DC형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갖고 주식 투자해라. 2번째, 연금저축펀드 반드시 해야 돼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1,800만 원이 1년에 할 수 있는 맥시멈이에요. 뭐 500만 원도 좋습니다. 300만 원도 좋아요. 200만 원도 좋아요. 1년에. 여러분들 커피 2잔 값이면 하루에 10,000원이죠. 한 달이면 어떻게 돼요? 300만 원이죠.
300만 원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아니 30만 원이요. 그래 죄송해요. 30만 원이죠. 30만 원 곱하기 12하면 어떻게 해요? 400만 원이죠. 연금저축펀드 400만 원 내면요. 60만 원 돌려줘요. 이렇게 좋은데 안 합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20%밖에 안 해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IRP 다 세금 혜택이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계좌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또 아이들한테 그 이거 좋은 얘기죠. 내가 한국에 왔을 때 너무 놀랐던 게 우리 직원들이 퇴직연금이 전부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강제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의 재산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훨씬 빨리 올랐죠.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머스트라는 거죠.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셔야 되고, 이거는 뭐 한 달에 커피값만 해도 400만 원 채울 수 있다. 돈 더 있으면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55세까지 계좌를 유지해야 돼요. 너무 좋죠. 강제성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돈을 모아갖고 막 했는데 돈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생기면 딱 뭐 할까? 자동차 살려고 그래요. 빨리 찾아갖고. 그거 아니에요. 55세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펀드를 살고요. 1살 때부터 투자하는 사람과 10살 때부터 투자하는 사람의 복리효과가 엄청나게 다르죠. 50만 원씩이라도 하루에 10,000원이죠. 50만 원 아이들한테 해줬을 때 30살 되면 그 아이가 이게 6억이 됩니다. 어떤 때는 6억이 더 되죠. 이거는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렇죠. 주니어 펀드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펀드예요.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이들한테 이 펀드를 가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메이하고 얘기하는 게 우리 아이들 계좌 열어주자. 대신에 이제 아이들은 비대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전국을 통해서 그 어머니들 만나서 계좌를 열어줘요. 절대로 제가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될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부자가 되면 우리는 좋죠.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회사의 고객이 될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진짜 급해요. 한국 빨리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 아이들이 다 나중에 백만년자가 돼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주니어 펀드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가파르게 그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죠. 벌써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 목표는 한국이 이게 이제 100만 명이 되는 거고요. 아이들만 해주면 안 됩니다. 어머니들도 해야 돼요. 또 아빠도 해야 돼요. 작은 돈이라도 괜찮습니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재밌어요. 야, 이거 내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이제 계산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어차피 60세까지 55세까지 안 찾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커지는 거를 깨닫게 되면요. 아, 내가 진짜 자본이라는 거를 내가 처음으로 경험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한국은 대부분 안 하니까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주니어 펀드가 있고요. 엄마 아빠를 위한 셀러리맨 펀드가 있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 여러분들 어머니들한테는 아빠한테는 이제는 그 펀드를 가입하게 하시고 용돈 드릴 때 그 엄마 계좌에 아빠 계좌에 돈을 쏘는 겁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해요. 내가 50만 원 쏴드릴게요. 이걸로 돈을 일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찾아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건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펀드의 수익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부자가 되는 거죠. 벌써 1년에 약 13% 수익이 났습니다.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해요.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네 돈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느냐. 뭐 TSMC에 들어가 있다. DG에 들어가 있다. 코카콜라에 들어가 있다. 코카콜라는 1년에 돈 얼마큼 벌고 있고, 경쟁사는 어떻고, 그런 회사들 국영수 배우는 것보다는요, 아이가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낮죠. 무슨 수학 잘할 필요 없어요. 돈만 쓸 줄 알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여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어차피 공부 잘 못하셨죠, 수학? 근데 그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교육비를 다 쓴 겁니다. 이게 경제독립 선언문이에요. 이거 우리가 경제독립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이거를 화장실에다가 걸어 놓으세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옆집 엄마 만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진짜 지금부터는 난 부자가 될 거야. 그걸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죠. 부자가 안 되면 좋은 일 못 해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TV 프로그램이 그거예요. 자연인. 지극히 이기적인 거죠. 자기 혼자 산에 들어가는. 자기 와이프도 있고 다 애들도 있는데 혼자 산에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고 하죠. 아시겠습니까? 네, 이걸로 제가 마치고요. 당장 시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좌 여는 거는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정부에서 하니까 문의를 주시면 되고 당장 시작해야 돼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잠깐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한 소비와 스마트한 복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셜 무브먼트로 저희가 생각하고 시작을 했고요. 저희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직원들이 하는 것들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아메이 직원들도 아이들 프로그램을 먼저 했어요. 우리 존니 대표님으로부터 교육받았어요. 저희도 유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스스로 먼저 실천하자 해서 저희 직원들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은 아이들 프로그램을 했어요.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10,000원, 20,000원 용돈 생길 때마다 우리 펀드로 들고 그것들을 어떤 기업에 어디 투자되는가 공부시키자라고 하고, 세 번째로는 직원들도 몰랐어요. 연 400만 원 한도에서 정부에서 소득공제를 60만 원이나 연말정산에서 해주는 것들을 많은 직원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하고 지금 하루에 10,000원 커피 마실 것들을 우리가 노후를 위해 준비하자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도 지금 캠페인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이제 유대인의 건강한 자본과 라이프 스타일을 일단은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에 집중하셔야 되겠죠. 아까 우리 존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아메이 비즈니스 자체가 복리라고 하면 이것들을 더블 복리로 만드는 노력들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 3% 브랜드 스위치만으로 3% 하시는 거 푼돈이다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아이들 이름으로 펀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과거에 돼지저금통에 넣었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디지털 돼지저금통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공부를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자녀 프로그램, 부모 프로그램, 또 아메이 저금통해서 3,000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희가 그 ABC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미만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가족 관계 증명서와 부모님 신분증, 아이 도장을 가지고 오시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추천인에 꼭 아메이를 넣으시면 저희가 어떤 자녀들이 이 아메이 가족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는 20세 이상일 경우는 앱을 통해서도 본인들이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계좌 개설해서 추천인 아메이를 하시면 저희가 3,000원씩 이제 입금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 타겟으로 하고요. 중학교부터는 너무 바쁘더라고요. 학교도 그러고. 그래서 한번 4, 5, 6학년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서 ABC별로 저희가 경제 피트니스 워크숍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을
뭐 공부를 돈 공부를 시키지만 부자 습관을 만들어드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건강해야 되고 또 자기 개발해야 되잖아요. 뭐 학원 안 가는 시간에 아이들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내 스스로 유능함과 정말 따뜻함을 갖춘 미래의 인재가 되겠다, 자기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부도 같이 시켜드리면서 또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아이들한테 주식 시키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10,000원, 20,000원의 펀드를 하고 그 펀드가 애널리스트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은 어떤 비즈니스 섹터에 있고 그 기업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읽고 이것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어떤 뭐 비판적인 사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기업의 어떤 그 뭐 대표로서 어떤 결정들을 하겠다라든지 뭐 다양한 상상력을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한글로 또 영어를 원하는 애들은 영어로 이렇게 이 메리츠의 애널리스트가 경제 피트니스 세미나를 기업 운영 보고서와 함께 이 매 분기별로 해드릴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질문들은 우리 존니 대표님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의 들으시고 유대인의 건강한